참여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참여연대가 어떤 KT를 반대했다 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같이 계속 활동을 했지만 참여연대는 KT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KT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걸었던 거지 어떤 업체를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업체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딴지를 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KT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직접 카드 발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KT 이번에 저희가 동백전, 제가 지금 동백전은 하나카드, 농협, 부산은행 세 개 카드사를 빌려왔죠. 그러니까 카드로 돈을 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카드로 돈을 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운영 수수료, 운영 대행 수수료인데 그 운영 대행 수수료를 발행 금액 대비해서 정률적으로 정했죠. 작년에. 그래가지고 KT가 102억 원이라는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발행 금액 대비 정률적으로 정했다는 거는 이제 사용되는 전체 금액 사용된 전체 금액에 따라서 얼마씩을 가져가겠다고 했었는데 얼마 가져갔다고 하신 거죠? 102억 가져갔죠. 102억. 그러니까 실제로는 KT는 공식적으로는 97억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데 102억이 맞습니다. 네. 102억이나 97억이나 1억 2억이 힘든 우리한테는 뭐 제가 궁금한 게 102억이라고 하는 수수료 가져가고 그러면 카드를 저희가 내는 업주분들의 수수료도 별도로 또다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어떤 말씀? 그러니까 제가 가맹점이지 않습니까? 네. 점주? 100억 가져가는 거는 네. KT가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가맹들 결제 수수료는 하나은행, 부산은행, 농협이 가져가는 거고. 그럼 지금 저희는 수수료를 양쪽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요. 네. 시원하죠 뭐 그냥 뭐 부산 호구입니다 그냥. 그러지 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런 폐단 때문에 시의회에서 21년도 그 동백전 운영 수수료를 13억으로 확 줄여놨죠. 운영 수수료를. 그러니까 대행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수료. 대행사 수수료를 13억 줄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방만한 운영을 못하게끔 시를 갖다가 이제 압박을 한 겁니다. 최소가 45일이고 적어도 10월 달에는 업체를 이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 그 일을 안 했죠. 결국은 11월 달 다 돼가지고 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건 왜 안 한 거죠? 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조달청으로 입찰하게끔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정책위원회에다가 안건을 제시했는데 정책위원회에서 계속 캔슬을 갔죠. 그러니까 요거 그렇죠. 요 이야기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부산시 저희가 지금 뭐 객관적인 그게 있는 건 아니지만 부산시는 어쨌든 사실 행정의 처리 입장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게 그 나중에 기존 시스템이 어땠는지 또 별도로 저희가 한번 찍을 겁니다. 근데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본인들은 불편함은 없어. 2021년도에 운영 대행 수수료는 3억 8천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금액이 업체가 새로운 업체 이제 새로운 코너이가 가져간 업체는 가져간 업체가 기존의 KT는 자기들은 97억, 실제로는 102억 이라는 금액이고 여기는 3억 8천. 그러면 90몇 억은 저희가 세이브한 거네요. 그렇죠. 세이브를 했죠. 최소 94억 이상. 세이브를 했죠. 부산시는 동백전 예산대로 왔으니까 빨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끊기면 안 됩니다 해서 지금 1, 2, 3월 달을 누구한테 줬냐면 KT 보고 그대로 연장 계약을 시켰어요. 기존 업체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는 협의를 받겠죠. 그 내용을 진행하게끔. 근데 1, 2, 3월 달에 들어가는 예산이 9억 9천입니다. 운영비가. 잠시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작년에 가져갔던 거 말고 올해 이제 새 업체를 구했고 새 운영업체가 가져가는 돈은 3억 8천. 그런데 기존 업체가 석 달 동안 운영해주는 돈이 9억 9천. 제가 잘 이해한 게 제가 아무리 수포자라 하더라도 수포자의 사회과 경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계산이 좀 되는데, 왜냐면 12달이잖아요? 그럼 석 달 여지했으면은 석 달은 4분의 1이고 4분의 3을 운영하는 업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지금 바뀐 거잖아요, 금액이.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이게 이제 솔직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신규 업체로 가는 게 편하죠. 동백전은 뭐 불편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도 뭐 계속 충전을 했다가 물론 근데 카드를 바꾸고 이러면 불편함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 시 입장에서는 예산 내려왔다 이거예요. 올해 예산이 동백전 운영 그러니까 인센티브 예산 내려왔다 이거지. 이거 빨리 써야 돼. 빨리 써야 돼. 빨리 써야 되는데 이 업체 바뀐 거 때문에 그 지급이 안 됐다 하면 석 달 동안 지급이 안 됐다 하면 누가 욕을 들어먹겠어요?
아니 그러면 나머지 9달 동안 우리 시민들 보고 더 많이 써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왜 했냐면 어떤 그 과업에서 그 해당 부서 과업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3개월 동안 딜레이가 생겼다. 딜레이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게 평가 지표에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네가 일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저도 평을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다 그 이제 공무원은 내 입장에서 이제 부산시의 입장이겠죠. 사업을 그리고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도 사업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론도 좀 반감도 있었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유지를 시킨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비용이 문제거든요. 비용이 문제죠. 왜 나가는 업체한테 9억이나 되는 돈을 줘야 되고 물론 이제 그거는 아마 앞에 있었던 익숙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편법적으로 만든 게 한 달에 1,000억 발행 한 달에 1,000억 발행에 수수료 0.33%를 정한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000억 발행하면 수수료로 3억 3천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1, 2, 3월 달에 1,000원씩 발행이 됐나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은 10%를 놓치지 않죠. 아, 제 주변에도 사실 동백전 그 10% 주는 것 때문에 쓰시는 분 많으세요. 네. 원래 지역화폐 본질로 가면 그런 거는 정말 하나의 유인책에 불과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메인이 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특정사에 편향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 위험성이 어떤 건가 하면 이렇습니다. 알죠? 한 사람은 한 개사에 최대점을 주고 한 개사에 최저점을 주고 예? 감정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능하다. 이번에 운영 수수료 3억 8천입니다. 예? 한 사람은 최저 주고 한 사람 최저 주고 그 한 사람 A 산인 그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가 몇 점이냐면 68점이에요. 실점 만점에 68점. 상당히 높은 점수죠. 가장 낮은 점수가 몇 점이냐면 54.2점입니다. 별 편차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표준 편차. 네, 표준 편차. 그다음에 B 이제 회사의 KT로 가면 가장 높은 점수가 70점입니다. 가장 낮은 점수가 22.5점이에요. 편차가 크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점수들도 보면 53점도 있고 48점도 있고 45점도 있고 그래요. 낮은 점수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두 명이 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봐도. 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일단은 가장 낮은 점수를 이야기하셨는데 가장 낮은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는 사실은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7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7명의 사람의 평균 점수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두 명이 올리거나 조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상상 속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상상 속의 이야기. 그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말씀하셨던 사항은 그 선정 과정, 그러니까 왜 변경이 되었느냐에 대한 어떤 배경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좀 간단하게 이제 한 줄씩 이야기하시면 첫 번째는 기한이 다 됐다, 만료됐다. 그러니까 1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3개월을 연장, 아까 뒤에 말씀드렸는데 3개월 연장을 시켜주고 제표인 중에 웃돈까지 얹어주고 좋죠. 웃돈까지 얹어줬다는 것 같고 첫 번째 어쨌든 계약 조건이 정 완료됐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아마 그 송 교수님도 이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 순수하게 봤었을 때 어쨌든 최초 시행했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봤을 때 너무나 문제점이 되는 부분, 특히 아까 운영 수수료라든지 너무나 문제시되는 미행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에 비해서 사실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은 많았다. 근데 솔직히 뭐 대기업이 이 어떤 이런 지역화폐 사업을 참여함에 있어서 미숙하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전문가라고 들어와서 사업을 했는데 미숙한 부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일을 못했다는 겁니다. 미숙한 게 아니라 일을 못한 겁니다. 자, 코나이라고 하는 새로운 업체가 등장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박수치거나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업체가 또 잘하도록 지원해야죠. 물론이죠. 우리는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쓸 수 있느냐 동백전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있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소지를 만들 이유가 없게끔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딱 말씀드렸던 그런 겁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저희를 바라봐 주시는 눈일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저희도 누군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지내도록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조금 길었지만,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의견 주시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댓글. 근데 댓글 잘 안 달아주더라고. 댓글도 달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 유튜브 좀 보시면